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에는 좀 큰 흐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엔 다 사실 이유가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뭐 상승이다, 단기적으로 하락이다, 거대한 파동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거기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거를 이제 저도 뭐 차티스 얘기나 막 이런 거를 웬만하면 그냥 지 향이 아니라 지양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근데 거대한 흐름상에서 과연 가상자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미 정부와 중국 정부는 과연 앞에서 말하는 거랑 이면에선 그들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발견한 특별한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내가 투자한 코인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없는데 라고 보시면서 수준 낮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제가 뭐 사람 수준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알아서 보셔야 되는 거고, 뭐 보시다가 이거 나랑 상관없다 이러시면 그냥 안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태여 뭐 아이고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아실 거예요 아마 제 성격을 어떤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최근 FTX는 아즈텍 네트워크의 JK머니에 코인을 보낸 사용자 계정을 동결했다. 이게 사실은 토네이도 캐시, 뭐 익명성 트랜잭션 뭐 요거랑 관련해서 요즘에 미 정부와 이 코인 거래소와 특정 이익 집단하고 엮여있는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아직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블록체인에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어요. FTX가 그래서 계좌를 동결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FTX 거래소 대표가 이제 한마디를 남기거든요. 이것은 왜곡됐다. 우리는 AML 규정 준수를 위해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정 거래에 대한 실사를 강화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정이 동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건 네임드 있는 대형 코인베이스나 뭐 아니면 서클이나 FTX 다 거래소 주인장들은 토네이도 캐시에 관해서, 익명성 기술에 관해서 다 옹호하는 발언을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자, 이거를 제가 CBDC랑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7월 25일 날 올해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아나 현찰 같은 익명성은 안 돼. 여기서 이런 의미를 뒀네요. 익명성은 사용하되 현찰 같은 건 안 돼. 그리고 불법이 의심될 때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조사를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나와. 익명성을 배제할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익명성 코인 막 죽을 거야. 이런 얘기들이 지난 과거 5년 동안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것도 3월 25일 날 2021년에 나온 얘기인데,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보다 프라이버시 강화할 것. 생뚱맞은 얘기가 여기 나오죠. 이게 과연 뭔 얘기일까요? 프라이버시를 강화한다? 프라이버시를 앞에서 배제시킨다고 하면서 이면에서는 이런 얘기가 간간히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뭐지? 저도 사실 이것에 관해서 정립이 안 돼 있었는데, 제가 어저껜가 8월 20일 날, 그러니까 블록스트리트에서 이 기자님이 쓰신 이 글을 보고 진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이렇게 되겠구나. CBDC의 미래는 이렇게 되겠구나. 중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BSN은 호라이젠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서 익명성 기술에 관해서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뭐 22도 디지털 유로화에 관해서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왜 그 백서를 발간을 했을까? 제로 논리지에 관해서, 이것에 관해서 궁금증이 아마 한 기사로, 한 칼럼으로 아마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디지털 위에나 목표는 통제 가능한 익명성, 이거네요. 통제 가능한 익명성.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면 왜 그렇구나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디지털 위에나는 중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
카드입니다. 올해 중국 정부는 위챗과 알리페이 등 중국 내 최대 규모 결제 서비스에 디지털 위엔화 결제를 도입시켰습니다. 다가올 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원화가 등장을 하면 아마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이게 우리나라도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마 넌지시 유출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근간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 송금에 관해서 얘기가 불거지면서 카카오뱅크라는 주식이 거의 뭐 반토막 났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중국도 위챗과 알리페이에 이 CBDC를 통용시키지 않겠다라고 한 1년 전에 얘기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통용시켰죠. 그럼 카카오는 어떻게 할까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결국 구현하겠다는 얘기예요. 거의 이 카카오는 제가 보니까는 수익 구조가 됐건 아니면 전체적인 산업의 빌드업을 하건 그러니까 텐센트가 걷는 길, 위챗,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걷는 길, 뭐 요런 거를 거의 제가 복사 붙이기 하듯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대로 아마 갈 거고, 근간에 나온 기사는 페이크적인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했고,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국이 통제 가능한 익명성 목표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중국이 디지털 위엔화는 통제 가능한 익명성을 목표로 솔루션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자, 인민은행 디지털 연구소장은 통제 가능한 익명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단계로 정보의 격리 메커니즘 구축, 디지털 지갑 조회, 동결 및 공제에 대한 법적 조건 명확화, 처벌 메커니즘 개선, 디지털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기타 법률 및 규정 개선을 해 나갈 것. 정부가 봤을 때 불법이라고 간주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 자금을 동결시켜 버릴 수도 있다. 어쨌건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매 사업에 발을 뻗는다. 뭐 이거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경매가 왜 많이 나올까요? 자,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부동산이든 뭔가 문제가 기업이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경매로 물건이 나오겠죠? 거기에 디지털 위엔화로 발을 뻗겠다. 에너지를 주입하겠다. 이래서 그러니까 사기업을 공기업화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느낌 보기에는. 그리고 중국은 디지털 위엔화 사회보장 카드. 이게 이제 핵심인데, 자, 이 디지털 위엔화 사회보장 카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책에서 아마 이런 걸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무슨 특정 마크를 받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거다. 자, 그러면 국가한테 잘못 보이면 결국에는 사회생활을 영위 못한다.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냥 공상이 아니라 사회보장 카드는 중국 인사부가 발급하는 IC 카드로 성명, 신분증 번호, 호적지 등 기본 정보, 5대 보험 업무, 의료비 결제, 사업자 및 구직자 등록 등 사회보장을 위한 공공서비스 업무 처리 카드입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말 기준 사회보장 카드 소지자는 13억 4,300만 명에 달하고 디지털 위엔화 사용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사회보장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 안 할까요? 제가 향후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하면 단일 경제, 단일 통화 체제, 단일 땡땡 이렇게 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사례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뭐 확실히 나온 논거가 있는 거니까. 하이퍼 레저라는 게 있어요. 하이퍼 레저는 스마트 계약을 구현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로젝트이다. 그래서 뭐 어쩌저쩌고 해서 IBM 등 글로벌 대기업이 하이퍼 레저 개발에 참여했으나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에 밀려 2021년 초 사실상 개발팀이 와해된 상황이다. 라고 위키피디아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사실 죽지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만들어낸 비영리 단체죠. 예? 블록체인을 표방하는, 자, 어쨌건 이것을 통해서 하이퍼레저에 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뭐 어떤 그런 컨퍼런스가 이제 조만간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근데 이 날짜가 12일과 14일 날, 예, 향후에 이제 도래할 건데, 여기 보시면 참가자 중에 여기 엑센추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엑센추어 메타버스 콘티듰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일단 엑센추어는 카테고리가 또 여러 개로 나눠요.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엑센추어에서 참가를 한다는 거. 엑센추어는 디지털 달러를 미국 정부로부터 그 사업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데거든요.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여기 레드 데이트 테크놀로지라고 여기 뭐 이판 히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 사람은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BSN하고 같이 움직이는. 근데 어떻게 여기서 같이 연설을 진행을 할까? 그리고 여기 보면 코인베이스 파운더, 보더 멤버가 여기 또 참가를 해요. 뭐 기술 이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파운더는 뭐 초기 투자자 정도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이분도 이제 가죠.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아니지만 이분도 여기 참여를 한다.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 엑센추어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엑센추어는 정보기술 서비스 및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더블린에 기반을 둔 아일랜드계 미국인 전문 서비스 회사입니다. 여기서 바로 실시를 할 거라고 더블린에서 이게 개최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라고 여기 써 있고,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토론 주도라고 여기 써 있죠. 근데 여기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는 엑센추어 여기 써 있죠. 엑센추어와 디지털 달러 파운데이션 간의 파트너십으로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탐사를 진행합니다. 지금 여기서 개발을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나와서 그 포럼에 같이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은 개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아니라는 거죠. 엑센추어는 디지털 클라우드 및 보안 분야에서 성도적인 역량을 갖춘 글로벌 전문 서비스 회사입니다. 40개 이상의 산업 분야에서 비할 데 없는 경험과 전문 기술을 결합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디지털 달러 개발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현물 경제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나하고 상관없지. 은행원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보실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금융노조 파업 가결 9월 16일 파업 예정, 뭐 영업점 폐쇄 금지. 영업점 폐쇄 금지를 노조원들이 그거를 뭐 막는다고 해서 그게 막아질까요?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데. 벌써 이미 5년, 6년 전부터 벌써 이미 예견돼 있던 일이에요. 뭐 각자 개인이 알아서 살아갈 길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기재부 예산 확정 앞두고 공무원, 노동계 임금 인상 투쟁 급비치. 요즘에 공무원들 인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뭐 결혼 시장에서 초등학교 여교사, 뭐 한참 급이 되게 높았었잖아요. 콧대 높게 높았었잖아요.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시간이 여기서 더 흘러가면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여기서 정부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1% 인상, 공무원 정서 반영, 3% 절충, 2% 인상설 등 교차하고 있다. 1% 인상만 해준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더 이상 공무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감원할 거다라고 윤 정부에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죠. 이러면서 지금 뭐 반발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공무원 노조 빼고도 금융노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다 나 자신한테 아마 해당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이제 어저께랑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각자가 알아서 도생해야 돼요. 한국 정부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정부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정부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과연 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가오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과연 짜장면 가격은 향후에 2025년까지 얼마가 될까? 지금 뭐 마트에서 치킨을 뭐 6,000원짜리, 7,000원짜리 이런 거 팔고 5,000원짜리 판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뭐 먹방 유튜버를 간간히 보는데, 예. 근데 2025년까지 과연 우리가 사 먹고 있는 치킨 가격은 과연 얼마가 있을까?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